어른이 되어 보니 보이는 것들. 한 해가 지날수록 제 몸은 늙어갑니다. 신체의 강도도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으니까요. 몸은 쇠약해져 죽더라도 정신은 가장 강인한 상태로 죽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강인함뿐만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무조건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라면 저도 열심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편을 택하는 것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후회가 따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 저 사람에게 혹은 저 상황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때의 후회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해서 되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른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갈피를 잡기 힘든 순간에는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즐거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상대가 기뻐해주는 쪽을 택하면 됩니다. 전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도 심플하게 더 좋은 쪽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힘든 일은 많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 같은 건 이런 식이야 같은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도 저는 여전히 앞날이 창창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스스로 나의 가능성을 닫으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이 순간보다 더 젊을 때는 없겠지만 오늘도 저의 가능성을 믿고 즐길 수 있는 날들을 보냅니다. 절정이 지난 후에는 성숙하거나 쇠퇴합니다. 저는 절정기를 지난 노인이지만 쇠퇴가 아니라 성숙을 택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어른의 태도. 저는 다도를 좋아해서 종종 다실에 갑니다. 차를 내리는 행위에는 사람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만드는 모습이 아름다운 바텐더, 매너가 있는 운전자,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태도 아닐까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유가 없는 사람은 초조해서 맛있는 차 한 잔을 제대로 내릴 수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의 태도는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법입니다. 어른의 다정함이나 여유는 자세, 몸짓, 말투, 미소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다정하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말투가 차분하고 안정적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졌을 때 그 감정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은 외관이 아니라 목소리 혹은 말투입니다. 기분이 좋고 나쁨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거나 목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친절함은 근성입니다. 기분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정하게 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어떤가요?
대부분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 또한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채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황폐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얕을 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칭찬을 듣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험담을 퍼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매료시키는 사람은 얼굴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전부입니다. 마음은 표정에 드러납니다. 삶의 방식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아무리 겉모습으로 그럴듯하게 꾸며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모조리 드러납니다. 얼굴은 운명이지만 표정은 운명을 개척한 증표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는 법. 지금까지가 앞으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지금까지를 결정한다. 물리학자 하루오 씨의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자아를 실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불쾌한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지 선생님의 말처럼 앞으로가 지금까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과거에 대한 해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 버린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해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순간부터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여긴다면 곧 과거에 대한 해석이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전환기가 언제 찾아올지는 모릅니다. 10대에 열심히 하지 못했다면 20대에 하면 됩니다. 20, 30대에 하지 못했다면 40대에 하면 됩니다. 언제부터든 노력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고 싶었던 곳에는 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가야 하는 곳에는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됐건 그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1년만큼 노년의 1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지금도 곳곳에 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리게 될까? 만약 어떤 위협을 이뤘다 해도 누구나 최후에는 이런 생각을 하며 죽어가지 않을까요? 한 철학자의 말에 큰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등을 지고 늙어서 죽는 그런 식으로 살아서 생을 끝낸 자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은 저의 인생관 그 자체입니다. 제게는 어떤 슈퍼스타의 호화로운 생활보다는 부모 자식, 부부, 친구 등과의 기분 좋은 생활이 더 가치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어떤 위협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좋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행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한 사건의 범인은 범행 이유가 어머니가 나를 잘못 키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고생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 원인이 타인에게 있다고 믿어버리면
책임감과 중압감에서 간편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혹한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탓입니다. 저는 자기 원인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조건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자신에게 주어진 카드로 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생을 통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고생하면 할수록 삐뚤어집니다.